서울 하늘에 바다가 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늘 위에 파도가 생겼다. 번조한 날씨 속 비 한 방울 없이 하늘 가득 퍼진 구름이 마치 물결처럼 굽이치고 있었다. 바람도 없고 변화도 없는데 그 구름은 꼭 살아있는 것처럼 흘렀다. 마치 무언가 위에서 기류를 조종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그냥 사진 찍고 SNS에 올렸지만 난 그걸 보는 순간 머리카락이 찢겨섰다. 이건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이로부터의 암시 같았기 때문이다. 구름이 바다처럼 요동친다는 건 인신의 바다가 들썩인다는 뜻이다. 특히 서울처럼 모든 권력이 집약된 하늘 위에서 이런 구름이 나타났다는 건 곧 권력의 중심축이 흔들린다는 징조일지도 모른다.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은 익숙한 이름 대신 예상 밖의 물결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지금부터 하늘에서 시작된 셈이다. 조용한 구름 뒤에 숨어있던 바람. 그 바람이 이제 곧 아래로 내려올 것이다.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익숙하던 한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진실이 안개가 거치듯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흐름이 이제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인도의 한 젊은 자의 목소리가 그 변화의 진원지처럼 퍼지고 있다. 그는 단순한 점술가가 아니었다. 예언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짜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다. 아직 세상이 조용히 흘러가던 2019년, 그는 작고 낡은 채널을 통해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던 말을 남겼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온 세상을 마비시킬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창밖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 도시가 멈추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그가 전고했던 점지된 세계는 현실이 되었다. 그의 눈은 곧 또 다른 방향을 향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화려하게 떠오르던 디지털 화폐의 세계. 그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정말로 순식간에 수많은 자산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때까지 비웃던 이들조차 침묵했고 그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눈길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세 번째 예언이었다. 그는 곰이라 불리는 이웃이 황금 들판에 짓밟는 환영을 보았다고 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전차가 국경을 넘던 그날 그의 말은 현실로 굳어졌다. 이제 그는 마지막 조각을 꺼냈다. 2025년 그는 그것을 하나의 전환기라고 부른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신적 각성과 문명의 변화를 이끌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고였다. 단순한 국가의 흥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흐름이 바뀌는 시대에 있고 그는 일선하는 해에 주목했다. 조선의 마지막 숨결이 꺼지던 1905년 그리고 역사의 논란에 나왔던 1965년 그 모든 흐름이 다시 이 시기로 되돌아오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지금 그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는 해가 아니다. 이름뿐인 상징이 아닌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는 해. 굴곡이 아니라 회복, 포기가 아닌 부활의 시기다. 그 젊은 예언자는 지금 우리 사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존재를 이야기한다. 그는 말한다. 부세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고. 화려한 수식어나 명예에 휩싸인 인물이 아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평범한 얼굴. 어쩌면 우리 이웃 또는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살아간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일터로 출근하고 가끔은 혼자 눈물을 삼키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하지만 그의 내면엔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잠들어 있다. 예언자는 말했다. 그는 3번이나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삶의 밑바닥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 목소리는 자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단한 겸손과 자비였다. 그리고 바로 그 자비다. 세상을 이끌 힘의 근원이 될 것이다. 누군가를 따르게 만드는 리더가 아닌 누군가를 깨어나게 만드는 존재. 그의 리더십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계신 묵묵한 존재감으로 주변을 변화시킨다. 준비된 연설이 아닌 마음을 건드리는 침묵으로 다가온다. 그가 전하는 예언은 공포를 조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깨어남에 대한 초대다. 파괴가 아닌 계시다. 다가올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나 기술 혁신 그 이상이다. 그것은 의식의 혁명이다.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깨어남. 그리고 한국이 그 첫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수백 년간 외세에 맞서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해온 한국. 그 민족의 몸속에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대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익힌 고대의 지혜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글이라는 언어는 단지 문자가 아니라 우주의 리듬을 품은 주파수다. 어떤 비전 속에서 그는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한글이 황금비드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한국이 깨어날 시간임을 알리는 신호였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파동이 한국 땅에서 스며들고 있다. 그는 말한다. 지금도 그 신은 움직이고 있다고. 표면만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그러나 그 속에는 수학처럼 정교하게 맞물린 흐름이 있다. 2025년은 단지 또 하나의 해가 아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세계의 거대한 전환점이 열리는 시기다. 이 거대한 흐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하고 끈질기고 피할 수 없는 미물처럼 서서히 우리 삶의 틈 사이로 스며든다. 첫 번째 물결은 정치의 무너짐이다. 흔한 정권 교체나 스캔들 수준이 아니다. 예언자는 신뢰의 종말이라 불렀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약속, 말뿐인 개혁, 희미해진 리더십.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권위의 자리를 신성하게 보지 않는다. 어느 순간 무대에 막이 내려오고 그 뒤에 공허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처럼 권력자들의 말은 가볍게 흩어지고 계주는 본능적으로 진짜를 닮아나게 된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누군가가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백이 찾아온다. 누구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이끌려 하지 않는 정적.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자라날 수 있다. 두 번째 물결은 경제의 뒤흔들림이다. 그는 외국 자본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 했다. 이전까지 쏟아지던 돈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며 금융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는 빌려온 부를 이제 돌려줄 시간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 여지는 곳곳에서 눈에 띄게 나타난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지역들. 많은 가정이 갑작스러운 불안정에 흔들린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이 붕괴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다. 외부에 기대던 구조에서 벗어나 진짜 뿌리를 찾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고통이 곧 재건의 공간을 만든다. 세 번째 물결은 상해라. 아마 가장 민감하고 가장 보이지 않게 파고드는 파장이다. 그는 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 생각과 감정의 거리가 더욱 멀어진다고. 세대 간의 간극은 넓어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날이 온다. 가정은 괴멸되고 이웃은 낯설어지고 공동체는 조용히 해체된다. 대화는 대립으로 바뀌고 SNS에서는 사실보다 강한 감정이 불을 지핀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은 마치 불꽃처럼 퍼지고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도 고립을 느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흐름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고
증폭시킨다. 정치의 혼란은 경제에 영향을 주고 경제의 붕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 그리고 흔들린 사내는 다시 정치를 불신하게 만든다. 하나의 물결이 아니라 세 가지가 한꺼번에 파도를 일으키는 시대. 2025년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다. 정치의 흔들림은 결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 경제의 균열은 사회 전체의 균열로 번져간다. 사회가 분열되면 회복의 의지는 점점 약해지고 그렇게 우리는 악순환이라는 이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든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완벽한 폭풍처럼. 그러나 그 혼돈의 중심에서도 아주 미세한 빛이 일어나고 있다.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는 말한다. 새로운 시대의 리더는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솟구친다고. 그는 눈부신 과거를 가진 영웅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번의 추락을 통해 단단해진 사람. 익숙한 얼굴이지만 그 눈빛은 뭔가 다르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야난 대신 사람들 속에 깨어남을 이끌고자 하는 자. 놀랍게도 그는 이미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하철에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듣고 시장에서 김치를 고르며 자기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누군가. 그는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것도 스스로 특별하다는 것도 모른다. 영광을 좇지 않고 스포트라이트를 거부한 채 살아간다. 하지만 그 내면은 고통으로 연마되었다. 오랜 실패와 절망 속에서 그는 자비라는 것을 배웠고 지금의 많은 지도자들에게서 절여된 묵직한 침묵의 신을 품게 되었다. 예언자는 말한다. 그는 3번의 완전한 어둠을 통과했다고. 4번 무너졌지만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오만 대신 점선으로, 분노 대신 깨달음으로, 그리고 곧 그는 자신 안의 깊은 본질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지도자는 정당에도, 교회나 전에도,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는 박을 걷는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곳에서 배우되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다. 그는 흐름을 타지만 틀에 묵이지 않는다. 그는 예언했다. 2025년은 한국이라는 구조 자체를 시험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정치의 와해, 경제의 충격, 그리고 사회의 분달. 모든 것이 동시에 터지지는 않지만 퍼즐처럼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치 이미 계획된 흐름처럼 조각들이 조용히 맞춰져 간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순간을 맞이했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었다. 누군가는 무연이라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언자의 말을 떠올린다. 그는 이름도 날짜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나 강조했던 것은 하나라.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그 순간 새로운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는 말한다. 정치가 무너진 자리에는 단순한 권력 공백이 아니라 임의의 공백이 생긴다고. 과거의 지배자들은 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감당하지 못하고 권력을 꿈꾸는 이들은 낯설고 불편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비어있음 속에서 진짜 탄색이 시작된다. 이제는 더 이상 이념이나 이득을 좇는 시대가 아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못한 허기 속에서 더 본질적인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말한다. 외형이 무너지고 혼돈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조용한 깨어남이 시작된다고. 그 중심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존재가 있다. 이름 없는 사람, 박수도 명예도 필요 없는 사람. 하지만 누구보다 섬세하게 세상의 균열을 감지하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다. 특별하지 않은 얼굴로 평범한 하루를 보내며 그는 자신의 운명을 모른다. 어쩌면 절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이미 충분히 말해왔다. 삶의 무너짐, 끝이라 느껴졌던 고통,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절망, 그 모든 경험이 그를 다듬었고 준비시켰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고요히 만들어져 왔다.
그는 3번이나 인생이 부서지는 점검을 했을 것이다. 말 그대로 봐라.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의심하며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던 순간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거기서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다. 그는 영웅이 아니다. 개중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혼란 속에서 권력을 잡으려 하지 않고 혼돈을 이용해 누군가를 지배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의 진짜 힘은 산것에서 온다. 견뎌낸 날들에서 망가진 마음을 자비로 바꾸는 그 지난한 과정에서. 만약 그가 정말 존재한다면 그는 지금도 조용히 숨어 있을 것이다. 마치 땅속 깊이 묻힌 보석처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 하지만 예언자는 말한다. 조용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사람들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누군가는 텔레비전을 끄고 뉴스 대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본다. 정답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침묵 속에서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 조용한 질문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예언은 이렇게 말한다. 진짜 혼란이 극에 달할 때 사람들은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통해. 그는 아무 깃발도 들지 않을 것이다. 아무 슬로건도 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있는 자리는 공기의 밀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가 머무는 곳은 조금 더 투명해지고 조금 더 가벼워질 것이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아직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그 어떤 미래도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마치 실한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미묘하고 섬세한 전기에 서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은 단지 정치적인 뉴스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언자가 말했듯 그것은 더 큰 변화를 알리는 첫 신호일 수도 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 하지만 준비하기에는 늦지 않았다. 그가 말했던 첫 번째 파도, 정치의 균열은 이미 우리 눈앞을 스치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 물결들, 예고 자본의 이탈이 불러올 금융의 돈덕, 그리고 세대 간의 단절, 공동체의 해체, 불신의 일상화 같은 은밀한 사회의 붕괴. 이 모든 것들은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움직일 것이다. 하나하나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의 일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된다. 진짜 미역은 무너짐 자체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생겨나는 반향의 공백이라는 것을. 오래된 체제는 무너졌지만 새로운 구조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모두가 주변을 살피지만 아무도 길을 말해주지 않는 그 공허한 시점.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기억한 순간이다. 그가 말하길 진짜 변화는 바로 이 침묵의 공간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그의 조용한 인물은 이때 움직일 것이다. 크게 외치지 않고 세상을 뒤흔들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확실히 느껴질 것이다. 선언이 아닌 진동, 지시가 아닌 기억의 환기로 다가온다. 땅만 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옮겨질 때 그 이유는 맹신이 아니라 오래된 부름 때문이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많은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올해 6월과 7월, 하늘에서는 매우 드문 별들의 만남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인간 집단의 의식에 문을 열 수 있다고. 단순한 점성술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옥성과 토성이 특정한 각도로 정렬될 때나 역사적 전환점이 발생해왔다. 이것은 단지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를 향한 하늘의 계문이라 불린다. 8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요지의 조율은 우리 문명의 무의식에 미묘하지만 강력한 자극을 준다.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고 눈으로도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느껴지는 파장이 존재한다. 그는 그것을 이성, 문화, 관념을 초월하는 에너지라고 했다.
그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닫아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날 것이다. 그가 말한다. 이번 거대한 파도의 중심, 그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한반도라고. 이야기는 어쩌면 환단하게 들릴 수도 있다. 단지 별의 움직임이 어떻게 한 나라의 의식 전체를 흔들 수 있단 말인다. 그러나 고대의 지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늘과 땅, 인간과 우주의 숨결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불교의 오래된 정전들, 잊혀진 유학자들의 주석, 심지어 민간의 예언서들까지도 말하고 있다. 특정한 별들이 정렬될 때 인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과학은 아직 그 연결고리를 증명하지 못했지만 직관과 경험, 그리고 침묵의 역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별들이 말없이 춤출 때 인간의 영혼은 그 떨림을 듣는다는 사실을. 만약 그 천문현상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고 그 영향이 예언자가 말한 만큼 짙다면 그것은 전쟁도 아니고 혁명도 아닌 의식의 대전환으로 나타날 것이다. 마치 수천 개의 마음이 동시에 어떤 메시지를 느끼는 순간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마치 씨앗이 스스로 흙을 밀고 올라오듯. 자연스러운 충동, 말없는 각성. 바로 이 순간 숨겨졌던 그 사람의 역할은 점점 명확해진다. 그는 오랫동안 평범하게 살아왔다. 고단함과 상처 속에서도 특별하지 않게. 그러나 이 하늘의 움직임이 정점을 찍는 시점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불운이다. 그는 왕처럼 나서지도 않고 정치 지도자처럼 대중 앞에 서지도 않는다. 그의 깨어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아닌 매년 깊숙한 진동이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의 걸음은 다르다. 그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한다.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가 있는 공간은 조용히 변해간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찬기처럼. 예언자는 말한다. 이 인물은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 그는 존재감으로 그리고 에너지의 파장으로 인식될 것이라. 그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마음을 끌어당기는 자력을 가진다. 그는 떠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산 자체가 길이 된다. 그와 눈을 마주한 사람들은 뭔가 말하지 못할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의 눈빛은 흔치 않은 무엇을 담고 있다. 그것은 영령도 감정도 아닌 기억된 영혼의 반짝임이다. 그는 말한다. 진실한 울림은 말보다 침묵 속에 있다고. 그리고 올해 6월과 7월 사이 한국 민중의 깊은 내면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소 본능이 깨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전통의 형식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영혼의 뿌리를 기억하는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균형의 힘을 품고 있었다. 지배를 원하지 않았고 갈등의 극단에서 화합의 공간을 만들어냈던 민족. 이제 그 오래된 에너지가 다시 움직이려 한다. 도시의 한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정치적 논쟁이 아닌 침묵의 명상을 위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성공을 가르치던 학교가 사라지고 멈춤과 비워냄을 가르치는 공간이 생겨난다. 진보란 더 이상 바깥을 향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침잠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이 흐름은 예언의 내부에 가능성의 씨앗으로 이미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 숨겨진 인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는 어떠한 직함도, 체제도, 제도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단지 필요한 곳에 나타날 것이다. 깊은 산골의 마을일 수도,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복잡한 도시 한복판일 수도 있다. 경실 한찬, 혹은 기차역의 계약실, 고통이 있는 자리에 그는 조용히 머물러 있을 것이다.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단지 어둠의 한가운데서도
빛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는 존재만으로 빛을 전한다. 그는 또한 말한다. 이번 천체 전멸과 함께 지구의 자기장에도 미세한 진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 변화는 사람들의 수면, 꾼, 관계 방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극히 미묘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파자. 이 모든 것은 아직 가능성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에겐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 순간은 뉴스로 보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지나치는 풍경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겐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결정적 순간이다.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는 찰나. 그리고 그것을 볼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다. 한국은 그 선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권의 땅으로서가 아니라 책임의 땅으로서. 수없이 나뉘고 찢기고 다시 일어서야 했던 이 땅은 이제 새로운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이 여전의 끝은 단지 남과 북의 통일이 아니다. 그것은 몸과 영혼의 통합, 이성과 직관의 연달, 과거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직선적이지 않다. 파도에 대한 예고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징조들은 조용히 일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의식은 서서히 확장되고 곧 찾아올 하늘의 신비한 움직임은 우리 모두를 보이지 않는 마지막 문 앞으로 데려다 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문 뒤에 남겨진 공간, 그것은 바로 마음의 공간이다. 개인의 마음이 아닌 한 민족이 공유하는 집단적 마음의 중심.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되돌아오는 그 고요한 지점. 그 지점에서 예언은 비로소 진짜 목적을 드러낸다. 그는 결코 두려움을 유포하고자 하지 않았다. 비록 그의 말은 때로 날카롭고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희망의 씨앗이 숨어 있었다. 그가 전하고자 한 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의 완성이었다. 그리고 모든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품는다. 그는 한국을 멸망의 땅이 아닌 회복과 성장의 토양으로 보았다. 수많은 아픔을 견디고 다시 일어선 이 땅은 이제 더 깊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다가올 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기억을 회복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일 것이다.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 삶의 고비에서 길어낸 살아있는 지혜, 억지로 끌어가는 힘이 아닌 함께 나눠지는 울림의 신. 그가 말하기,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던 나라가 아닌 어둠 속을 비추는 조용한 등불처럼 수없이 부서지고 수없이 다시 일어난 이 민족은 이제는 신이 아닌 균형, 속도가 아닌 존재의 무게감으로 세상에 새로운 길을 비출 수 있을 것이다. 예언 속 인물, 그 숨겨진 신호의 존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스스로가 기다려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예고된 천체의 움직임이 현실로 드러나고 그가 말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정말 이 땅에 내려온다면 세상의 흐름은 서서히 그를 중심으로 정렬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수많은 이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미래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예언은 단지 방향을 가리킬 뿐 그 길을 걷는 건 결국 우리의 발걸음이다. 하늘이 열린다 해도 눈이 그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의미 없다. 구름이 울린다 해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말한다.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강한 빛이 태어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밤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불꽃이 피어나는 첫 시간일지도 모른다. 오랫동안 말없이 살아온 이들, 전손과 침묵 속에서 묵묵히 걸어온 사람들,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순간이다.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닌 섬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닌 사람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세상에 상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는 이제 다른 질서를 요구한다. 축적이 아닌 돌봄, 경쟁이 아닌 자비, 속도가 아닌 명료함. 세상에 외면당했던 이들, 단순하고 조용하고 섬세한 이들, 그들이 가장 먼저 이 새로운 진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크게 외치지 않지만 조용히 삶의 횃불을 들고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정말 그 출발점이라면 이 모든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될 것이다. 산사의 고요한 종소리, 작은 가정 안의 따뜻한 밥상, 잊혀진 교실 구석에서 들려오는 오래된 이야기, 노인의 뒤도 속에서 아직 세상의 뒤치게 물들지 않은 아이의 눈빛 속에서 각자의 자리, 각자의 숨결 속에서 그 자체로 거룩한 시작이 되어갈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바깥에서 오는 법이 없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느 한 영혼이 더 다정히 바라보겠다고, 더 진심으로 말하겠다고, 더 깊이 있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바뀐다. 그래서 만약 별들이 움직이고 하늘이 이 땅 위에 열리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깨어 있어야 한다. 정신은 맑고 눈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천둥도 재앙도 아니다. 깊는 잔한이 느낄 수 있는 조용한 바람처럼 불어올 것이다. 확신은 없다. 그러나 가능성은 열린다. 그리고 만약 그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문턱 가장 가까이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은 더 이상 버티는 나라가 아니다. 새로운 인류의 상징으로 피어날 수 있는 땅. 수없이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섰던 그 민족은 이제 새로운 조화의 불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영상 앞에 선 당신도 그 불씨를 품은 이다. 아직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 마음 안에서도 뭔가가 뛰고 있지 않은가? 그 불씨가 이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공유해주세요. 확신이 아닌 기억으로서,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떨림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